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해, 일상에서 말하듯이 대사를 해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사 처리를 되게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니 평상시에 말하듯이 대사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연기를 인위적으로 하세요? 왜 자꾸 연기를 뻑뻑하게 하세요? 연기를 왜 이렇게 딱딱하게 하세요? 왜 어미를 흐리세요? 왜 대사 쪼가 나오죠? 왜 연극처럼 하죠? 왜 연극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대사를 받으면 이 대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 대사를 갖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사에 힘도 주고 감정 있는 척 뭔가 표현을 하고 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과장되고 인위적이 되고 부자연스럽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네. 연기를 처음 배울 때 대사가 그렇게 되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연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 대사를 어떻게 내 말화해서 어떻게 내 말처럼 만들어서 내 것화해서 말을 하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연기 수업을 듣고 그러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울 때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단 말이죠.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해, 평상시에 말하듯이 대사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에 부자연스러운 화술, 안 좋은 화술 습관 이것들을 동원해서 근데 저는요 저번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흐리거나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발성이 안 좋게 하거나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습관대로 대사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하듯이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이루어지는 어떤 언어 메커니즘, 즉 내가 왜 말을 하는지,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이 말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나는 왜 말을 하고자 하는 어떤 충동이 생겼고 그리고 대상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는 호흡과 소리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는 거죠. 즉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하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상시에 발음이 안 좋거나 말끝을 흐리거나 어미 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발성이 안 좋거나 숨도 안 쉬고 말을 하거나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이런 경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좋아져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하는 말이 관객의 귀에 딱딱딱 꽂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이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잘 관찰해서 그러한 메커니즘대로 말을 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상에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상에서 말을 할 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나 혼자 떠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미쳤을 때인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혼자 공간에 있을 때 헛소리 하는 경우 있죠. 졸라 심심해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것조차도 나 혼자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안에 어떤 욕망, 어떤 충동, 이게 작동하니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너무 무료하고 심심한데 누구 놀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심심해, 뭐 없나? 이런 경우는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하는 개념에 속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때문에 말을 한 거잖아요. 즉 심심하니까 심심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루하니까 지루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땐 대사에 지루해, 심심해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심심하다거나 아니면 지루하다거나 어떤 충동이 없이 그냥 그 대사를 읊조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 대사를 하면서 어떤 감정 있는 척 뭔가 꾸미려고 합니다. 즉 심심하거나 지루한 어떤 진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꾸미려고 과장된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에 힘이 들어가고 연기에 과장되고 연기가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뭔가 코멘트를 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하라고 하는 걸 이제 내가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평상시에 말끝을 흐리니까,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목소리를 되게 작게 내니까, 아니면 내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거 그대로 말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내가 연기 연습을 하면서 발성 연습을 하면서 내가 목소리 작은 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일반적인 목소리, 평균적인 목소리의 수치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끝을 흐리거나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끝을 흐리는 것도 없애야 되고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죠. 왜냐면 일상에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되게 작게 해서 안 들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서 물어보고 다시 그 말을 재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기는 내가 연기를 할 땐 한 번 얘기를 해서 관객들이 한 번에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성력이 선명해야 되고요. 발언을 한 번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관객 귀에 가서 꽂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발음도 명료해야 되고, 그리고 어미 처리도 정확하게 해서 내가 대사를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한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오류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해, 그리고 일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사해,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자극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합니다. 즉 밥 먹었니? 물어보면 먹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아직 안 먹었어 나 밥 해줘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하는 거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무엇인가 자극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대사가 일방적으로 써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연기를 하죠. 즉
대상도 없고 나도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사를 읽습니다. 이거는 말하기가 아니라 읽기죠, 읽기. 그렇게 여러분들은 대사를 읽으면서 읽기 플러스 감정 있는 척. 네가 내 책에 뜨는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너 내가 얼마를 벌어야 먹고 사는지 알긴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뭔가 목에 힘을 주고 과장되게 인위적인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연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를 하면 뭔가 뻑뻑하고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우니까 선생님들은 평상시에 말하듯이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말하듯이 하는 게 어떤 거죠? 아, 내가 평상시에 메가리 없이 말을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였다는 얘기야. 너 내가 얼마를 벌어야 먹고 사는지 알긴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개인의 언어 습관이잖아요. 네, 이거는 본인 개인의 언어 습관이니까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버릇을 벗어나서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발성력도 획득하고 호흡력도 획득하고 발음력도 좋아지게끔 해서 화술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어떤 충동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되게 일상적으로 연기한다고 하는 건 결코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매갈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배우들이 굉장히 작게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즉, 한번 조그맣게 얘기해도 정확하게 관객의 귀에 꽂히게끔 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힘이 뭐냐면 호흡의 힘이죠. 호흡의 힘. 그리고 오랫동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호흡을 발성으로 바꿀 수 있는 소리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훈련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 그 대사가 정확하게 관객 귀에 꽂힐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그런 훈련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조그맣게 얘기하면 대사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가 대사의 전달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아니까 그 대사의 전달력을 극복하려고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고 인위적인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에다 힘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장된 연기, 부자연스러운 연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한다, 일상에서 말하듯이 연기를 한다,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 메커니즘, 즉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 그때 어떤 언어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말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한다,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자극을 주니까 나는 말을 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 나도 화를 내겠죠.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하면 난 기분이 좋겠죠. 어디선가 굉장히 슬픈 소식이 들으면 나는 슬프겠죠. 그런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떤 정보들, 그런 자극들 때문에 내 마음의 변동이 생기고 그 마음의 변동이 호흡에 작동을 하고 그 호흡이 바뀌다 보니까 그 호흡이 바뀐 상태에서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가 말이 됐었을 때 내가 하는 그 말이 감정이 섞인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관찰해 보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연기자가 되고자 한다면 일상의 모든 모습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즉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말을 할 때 내 호흡의 상태는 어떤지, 내 소리의 상태는 어떤지, 내 몸의 자세는 어떤지,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왜 관찰해야 되냐면 이러한 모습들, 내가 관찰한 모습들, 그걸 사진을 찍듯이 딱 관찰한 내 모습들, 이게 내가 평상시에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의 모습처럼 내가 연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평상시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한다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평상시에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이렇게 흐지부지 하니까 내가 연기할 때도 흐지부지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흐지부지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고쳐야죠. 네, 여러분들이 연기자가 되고자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호흡과 발성, 화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를 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기, 일상적인 연기, 이거를 구사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평상시에 말하듯이 연기해라, 요거를 개념적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다뤄봤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